시간 수업 내용은요, 전자셔터입니다. 이 전자셔터에 대한 건 제가 그 셔터의 종류라는 앞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간 내용인데요. 조금 부족한 듯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전자셔터 파트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셔터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던 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들어주시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셔터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포칼 프레임 셔터하고 렌즈 셔터, 또 다른 경우에는 리프 셔터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렌즈 셔터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서를 보게 되면, 외국 원서를 보게 되면 리프 셔터라고 쓰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렌즈 셔터라는 말로 많이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혼동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외국에 많이 나가서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웃 포커스, 아웃 오브 포커스, 이걸 가지고 상당히들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제가 올린 유튜브 강의에 그런 댓글창에도 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하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전혀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웃 오브 포커스라는 거는 원서상에서는 초점에 맞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된다라고 그랬습니까? 심도가 낮다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사용됐던 용어 뜻이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해왔거든요. 제가 다른 강의 파트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40년 전에 사진 공부할 때부터 사진과 대학을 다닐 때도 우리가 아웃 포커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의 뜻은 아니고 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좀 틀리다라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단정져서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끼리 또 그 뜻이 무엇인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또 한번 다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리프 셔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리프 셔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는데요.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 렌즈 셔터다. 그래서 포칼 프레임 셔터하고 렌즈 셔터라는 방식이 있고, 또 이 셔터의 구조상 동작 원리에 따라서 기계식 셔터가 있고 전자식 셔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자식 셔터의 개념이 과거의 전자식 전자셔터의 개념하고 많이 틀려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식 셔터라는 건 뭐예요? 전자셔터는부터 알아보면, 전자셔터는 전자회로에 의해서 전기적으로 셔터의 개폐 초시가 결정되는 셔터 방식이고, 정밀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라는 뜻 자체를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일정하게 이 기계적인 힘, 그러니까 전자회로에 의해서 개폐 초시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또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DSLR까지 우리가 사용됐던, 그러니까 최근까지 사용하는 카메라에는 이 전자 셔터 방식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날로그 카메라가 있고, 기계식 카메라가 있고 전자식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식 카메라는 뭐예요? 기계식 카메라는 우리가 카메라 구조를 이렇게 보면 이게 기계식 카메라지 않습니까? 여기 와인드 레버라고 해서 셔터를 감아주는 거에서 기계 스프링 장력을 이용해 갖고 셔터를 감고 셔터 버튼을 누르면 이 감겨있던 셔터가 풀리면서 셔터가 동작하는 이런 원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계식 셔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프링 장력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라든가 이런 전자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도 우리가 사용되는 게 우리가 기계식 셔터고, 아날로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 특히 필름 카메라에서 많이 쓰던 그런 오리지널 아날로그 카메라에는 대부분 다 이런 기계식 셔터를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되었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지만 셔터 버튼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보는 창 그걸 파인더라고 그러고 저 필름을 다 찍고 나면 돌려주는 리와인드 레버라는 것도 있고요. 뭐 뒷모습을 보게 되면 요게 우리가 요 저 셔터 요 와인드 레버를 이렇게 돌려주면 요게 와인드 레버라고 그랬습니다. 요 와인드 레버를 돌려주면 여기 그 필름 리더 부분이 여기 껴 있다가 이게 감기는 거잖아요. 요 필름을 감아주면서 셔터도 감아주는 거예요. 셔터도 감아주기 때문에 거기에 감겨있던 걸 버튼을 누르면 세팅된 셔터 속도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결정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기계식 셔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계식 셔터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전자식 셔터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뭐 정밀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필름 카메라에서 또 이 기계식 카메라가 있고 전자식 카메라가 있다라는 얘기. 1980년도 후반인가 뭐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또 기억이 확실하진 않은데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그 1980년도 후반인가 90년도에 나온 건지 하여튼 그 시점에 나왔던 게 전자식 카메라예요. 여기 보시면 와인드 레버도 없고 리와인드 레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셔터 버튼만 있어요. 여기 안 보이지만 셔터 버튼만 있는데 이 그다음에 요 스프로에도 지금 어두워하고 잘 안 보이겠지만 필름을 리더를 끼는 부분이 없어요. 없고 이렇게 그냥 얹어주게 되면은 그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자동으로 감기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셔터가 감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전자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자 셔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계식 셔터, 기계 셔터하고 전자 셔터가 이렇게 구분이 됐던 거고 필름 카메라에서 사용됐던 그러니까 요거 전자 셔터는 배터리의 힘에 의해서 필름이 셔터가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와 똑같이 모든 기능이 올스톱 돼버려요. 하지만 기계식 셔터를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노출 측정만 해주는 거거든요. 셔터를 감고 풀러주고 하는 셔터 버튼을 누르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자 셔터가 오면서 이 배터리 그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필름 카메라에서도 이런 전자식 형태를 띄고 있던 카메라에서는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근데 아날로그 카메라 같이 생긴 기계식 카메라 같이 생긴 이 캐논 카메라 AE 뭐 A1, AE1 이게 이 필름 카메라에서는 캐논 카메라 브랜드에서 가장 주종으로 사용되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그런 카메라가 AE1, 요거보다 한 단계 위가 A1. 그다음 니콘 같은 경우는 FM 시리즈라고 해갖고 FM2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관상으로 보면 FM2나 이런 니콘 카메라하고도 거의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아날로그 카메라처럼 기계식 셔터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필름을 감아주는 레버도 있어요. 리와인드 레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인드 레버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완전히 기계식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요게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요게 배터리 삽입실이거든요. 배터리가 해주는 역할 요거는 외형상으로는 기계식 셔터 같이 생겼지만 요 배터리를 빼버리게 되면 셔터 버튼이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자 셔터예요. 이렇게 캐논 카메라는 오래전부터 전자 셔터를 채택하고 있었어요. 필름 카메라에서도 기계식 카메라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을 때 그래서 이때는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의 주성분을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강한 성분의 알카라인인가 이런 것들의 그 성분으로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수은 배터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수은 전지가 0도씨 이하에서는 활동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갖고 얼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카메라를 갖고 사진을 학교를 다녔는데 겨울에 야경 촬영이라든가 이런 과제가 나오면요, 이 카메라를 품 안에 이렇게 품고 있어야 돼요. 겉에 이렇게 메고 있다가는 이게 얼어가지고 셔터가 눌러지지 않고 아주 애를 먹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니면 배터리를 빼갖고 입김을 막 불고 손으로 문질러주고 해서 다시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한 두세 장 찍으면 또 얼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남는 건데 이런 식으로
셔터가 배터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우리는 쉽게 그냥 전자 셔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셔터 방식이 아니라. 근데 요즘 사용하는 그 카메라, 특히 DSLR까지는 이거하고 같은 그 필름 카메라에서 전자식 카메라하고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미러리스 카메라가 나오면서 전자 셔터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마다 기계식 셔터, 전자식 셔터 이렇게 선택하는 그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계식 셔터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그런 형태의 기계식 셔터는 아니고요. 셔터 음이라든가 이런 소리 자체가 기계식 셔터처럼 들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걸 기계식 셔터라고 그러고, 또 하나 전자식 셔터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형태의 전자식 셔터가 아니라 아무런 부품, 그러니까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속이나 부품이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카메라 내에서 전자 신호로 이 셔터의 기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칼 프레임 셔터든 렌즈 셔터든 상관이 없이 그냥 이 전자 신호에 의해서 그 셔터가 여닫히는 기능처럼 보이게끔 해갖고 사진 이미지를 생성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요즘 사용하는 전자 셔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셔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셔터막 대신에 전자 신호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방식을 요즘 사용하는 그 미러리스 카메라의 전자 셔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부품을 그러니까 셔터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셔터 음이 없습니다. 무소음이에요. 무소음이라 제가 렌즈 셔터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캔디드 포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스냅을 찍기 위해서 상대방이 모르게 촬영하는 거 우리가 노파인드 촬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촬영할 때 포칼 프레임 셔터보다는 렌즈 셔터가 훨씬 더 그 셔터음이 적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 이 전자 셔터가 DSLR에는 채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부터 채택이 되고 있는데, 소음이, 그러니까 무소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캔디드 포트의 아주 적절한 그런 셔터 방식이지만, 그래서 카메라 설명서에 보면은 초상권이나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안 좋습니다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소리가 들리질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뉴얼을 보게 되면은 기능이 완벽하게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약간의 그런 미완성의 셔터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캐논 같은 경우는 전자식 셔터로 바꾸더라도 더 이상의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진 않아요. 세팅되어 있는 최고 스피드가 8000분의 1초다 그러면 8000분의 1초까지 뿐이 셔터 스피드가 거기에서 멈추는데, 후지 카메라 같은 경우는 최고 스피드가 4000분의 1초인데 32000분의 1초까지 올라가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자 셔터를 채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계 셔터로 세팅되어 있는 그 셔터 스피드보다 좀 더 활용 범위가 넓은 고속 셔터를 낼 수 있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게 전자 셔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메이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최고 스피드가 8000분의 1초인데 8000분의 1초 이상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전자식 셔터로 세팅을 한 다음에 돌려봐도요. 근데 후지 카메라 같은 경우는 4000분의 1초가 최고 스피드였는데 전자 셔터로 세팅을 하고 돌려보니까 32000인가까지 올라가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다른 카메라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설정된 셔터 범위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저도 이런 기계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제가 셔터의 종류에서도 렌즈 셔터가 전자식으로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자료, 어느 블로그인가 또 어떤 분이 올려놓은 거 보니까 렌즈 셔터도 전자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뭐 확인은 제대로 못 해봤지만, 근데 뭐 거기에도 결론은 렌즈 셔터는 중형 포맷이나 대형 포맷에 주로 채택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카메라에는 포칼 프레임 셔터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써 있는데, 아무튼 그게 뭐 전자식을 채택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 이 전자 셔터는 DSLR까지는 채택이 안 되다가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부터 선택이 된 그런 셔터 방식이고, 무소음이고, 그 다음에 특정 카메라에서는 설정된 셔터 스피드보다 범위가 높게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결과적인 면에서는 아직 완성도가 크게 뭐 연속 촬영이 어디까지 몇 카트뿐이 안 되고 무슨 뭐가 생기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이 전자 셔터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도 잘 모를 때 무조건 그냥 기계식 셔터로 세팅을 해서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카메라 매뉴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식 셔터를 선택하는 게 있고 전자 셔터를 선택하는 게 있고, 기계 셔터하고 전자 셔터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세팅 기능이 있는 그런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에는.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시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쓰는 게 글쎄 이렇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 셔터로 세팅을 하고 찍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는 셔터 스피드를 8000분의 1초나 4000분의 1초 정도면은 뭐 진짜 못 찍을 사진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셔터 스피드이기 때문에 뭐 전자 셔터고 뭐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그 전자 셔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